안녕하세요. 땅땅땅입니다. 5.1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전매 제한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또 하나의 대책이 더 있어요. 그게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 대응 강화하겠다 라는 건데요. 법인을 활용한 투기적 주택거래가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고,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이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에 법인 매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고요. 특히 비규제 지역, 이 비규제 지역 아파트 거래 중에 법인 매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법인을 통한 주택 거래가 많아졌냐면 개인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돼서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이 주택 매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 전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법인을 이런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가진 주택수를 법인으로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개인으로 합산될 주택수를 법인과 나눠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상당 부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모두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아파트를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 양도세율에서 추가로 중과세율이 더 더해져요. 그래서 최대로 많이 내게 되면 양도소득의 62%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한 채 또는 두 채를 법인 명의로 돌려놓고 법인으로 팔면은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내요. 법인세율은 양도세율보다 낮아서 법인의 연소득이 만약에 2억 원 미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0%밖에 안 내거든요, 법인세를. 그리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추가로 10% 추가 과세가 돼요. 그래봤자 최대 20%만 내면 되니까 세금 측면에서 엄청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응책을 발표했어요.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은 집중조사하겠다. 또 법인 거래 정보 수집 강화하겠다. 그리고 법인 매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은 집중조사하겠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이미 관계기관 합동조사 같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번 집중조사 대상은 자금 조달 계획서, 미제출 주택거래, 그리고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 이런 거래들을 집중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투기적 매매의 유형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서 각 법인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주택자를 벗어나니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이렇게 법인을 편법으로 활용한 경우, 또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또 마지막으로 외지인의 빈번한 타시도 주택 매수,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의심 사례를 봤고요. 기사를 보니까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나왔는데, 아빠가 병원장이에요. 어떤 병원의 병원장이라서 이걸 자녀한테 자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족 명의로 된 가족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가족 법인의 지분은 자녀가 다 100% 갖고 있는 거죠. 자녀가 만든 법인인 거죠. 그 법인에 본인 병원의 그 자산으로 광고료를 이 법인에 지급을 합니다. 이거 당연히 위장이겠죠? 그렇게 위장으로 광고료를 주고 나서 이 가족 법인, 이 자녀의 법인은 이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을 해요. 법인 명의로 취득하니까 취득세는 좀 비쌀 수 있어도 나중에 매도하거나 보유세에 대한 절세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편법인데 이 고가 아파트에 실제로 이 자녀가 거주를 하는,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굉장히 아끼려는 이런 편법 증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거래 정보 수집 강화하겠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나라에 내가 언제 누구랑 얼마에 거래했다고 신고를 해요. 이 양식이 지금은 개인, 법인 다 똑같은 단일 양식인데 이번에 법인주택거래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 양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겠다는 건데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 주택 구입 목적,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이러한 항목들을 추가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서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 이 부동산 거래할 돈 어떠어떠하게 마련했다.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는 건데 현재는 규제 지역에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 거래일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앞으로 법인은 지역, 거래 가액 관계없이 무조건 다 내라.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투기적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헤드라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 구분지어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보면 부동산 법인 자체가 뭔가 사회 악인 것처럼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법인은 나쁜 거고 이번에 정부가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거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 정부는 법인의 투기적 주택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부동산 법인 자체가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부동산 법인 자체가 문제면 부동산 법인 설립을 못하게 했겠죠. 그래서 정해진 세금 잘 내고 신고하라는 신고 잘하는 대다수의 부동산 법인들까지 이게 폄하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바라봐야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